예, 어제 미증시는 좀 조정받았는데 우리 야간 선물은 올랐습니다. 0.48%. 어제 우리가 좀 또 선조정을 받았기 때문에 오늘 좀 상승시도 기대해 봐도 되겠네요. 출발 자체는요. 예, 일본과 중국 증시 휴장이었는데 이제 새해 들어서 오늘 또 개장을 하게 되죠. 중국은 12월 HSBC 서비스 PMI가 오늘 예정돼 있고, 또 미국은 실업률 발표됩니다. 삼성전자의 4분기 실적은 다음 주 화요일 정도로 지금 예정이 되어 있는 것 같습니다. 아직 최종적으로 또 픽스가 되면요. 4분기 실적도 이제 중요하니까요. 다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하진태 메이저 공략주 시간입니다. 앞서 예고에도 말씀드렸지만 저희가 신년 들어 새롭게 선보입니다. 기관과 외국인들, 메이저들의 수급의 연속성, 그리고 이들이 어떤 종목을 사는지 거기서 투자 전략의 흐름들을 잡아냅니다. 하나대투증권 도곡역지점 하진태 부장님 함께하겠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안녕하십니까? 네. 메이저 공략주 어떤 식으로 코너를 가지고 가실 겁니까? 네, 지금 말씀하셨듯이 역시 시장은 힘 있는 자에 의해서 움직인다라는 걸 볼 수가 있고요. 우리가 가끔 신문에 나오는 이런 부분이 있죠. 상반기 동안에 기관과 외국인, 개인들의 매수한 상위 10종목에 대해서 수익률을 비교한 것들을 종종 보실 수가 있을 겁니다. 그런데 항상 보면 개인 투자자들의 10종목 매수 중에 7, 8종목이 마이너스가 상당히 유독히 많고 기관과 외국인들이 매수한 종목군들이 수익이 좋은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것은 이제 기관과 외국인들의 매매 형태와 그 변화 그런 것들을 조금 놓치고 과거의 이런 흐름이나 과거의 이런 집계들을 가지고 좀 머물러 있었다는 그런 측면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런 종목군들의 변화를 민감하게 대처하면서 기관과 외국인들의 수익률을 한번 따라보자라는 그런 측면으로 준비를 하게 됐습니다. 자, 그럼 구체적으로 실제 최근에 외국인들, 기관들은 어떤 종목을 집중적으로 매매하고 있습니까? 예, 일단 최근 1개월을 좀 한번 분석할 필요가 있습니다. 네. 바닥권에서 2,000포인트까지 한번 도달한 그런 상황이 되겠는데요. 최근 한 달을 비교를 해보게 되면 기관이 한 1,500억 정도 매수했기 때문에 종목 교체 수준이다라고 볼 수가 있겠고요. 외국인들이 무려 3조 5천억을 매수했습니다. 12월 한 달 동안 이틀만 매도를 하고 계속해서 매수했다는 걸 볼 수가 있습니다. 자, 외국인들 특징을 먼저 보게 되면요. 단연코 삼성전자를 1조 1천억 정도를 매수를 했고 급등이 나타나고 있었죠. 거기와 더불어서 LG전자 그리고 삼성전기, 삼성 SDI까지 양념으로 같이 해서 IT 대표주들을 매수한 것을 볼 수가 있고요. 또 낙폭 과대주들을 매수를 했는데요. 화학, 건설 그리고 조선은행을 각각 한 2천억 정도씩 매수를 했습니다. 네. 역시 낙폭 과대주들이 급등이 좋았고요. 반면에 자동차 쪽에서는 기아차와 현대모비스를 매수를 하고 현대차는 약간 매도를 했지만 지금 현재 조정이 좀 깊어지고 있습니다. 자, 이 기관의 좀 이 매수가 특징이 눈에 띄게 보이게 있는데요. 지수 관련주들을 상당히 많이, 지수 ETF를 많이 건드렸는데요. 자, 코덱스 인버스 같은 경우에는 하락하는 부분이기 때문에 시장에 상승한다라는 생각으로 매도한 것은 이해가 되는데 코덱스 200을 매도를 했습니다. 이건 지수와 똑같이 움직이는 거죠. 반면에 코덱스 레버리지라고 해서 코덱스 200보다 지수보다 한 2배 정도 변동성이 나오는 것이 바로 코덱스 레버리지인데 그쪽을 무려 4,280억 정도를 집중적으로 매수해서요. 이 시장의 흐름이 확실히 상방향으로 간다는 부분에 상당히 많이 투자했다는 것이 눈여겨볼 수가 있었겠고 그 부분을 많이 눈여겨보신 분들은 지수 상승에 대해서 같이 동참할 수 있었을 거다라고 보여집니다. 역시 기관들도 은행과 증권주를 낙폭과대주 같이 편입을 했는데 조선도 역시 같이 했고요. 외국인들이 화학과 건설을 한 반면에 이 기관들은 철강주 쪽으로 집중적으로 매수를 했다. 또 자동차는 많이 매도를 하면서 역시 이 자동차주들은 한동안 힘들 것이고 지수는 올라가는 그리고 또 낙폭 과대주 위주로 올라가는 부분에 공통점이 더 나타났습니다. 네. 결국은 최근에 오른 종목들이 보면 외국인들이 결국은 집중적으로 샀던 종목들입니다. 분석을 해보면요. 한 달 정도의 흐름으로 외국인 기관 움직임 말씀해 주셨고요. 좀 더 압축해 보죠. 최근 움직임과 함께 구체적 종목 움직임 좀 더 자세히 보겠습니다. 예, 일단 뭐 지난주 한 주를 한번 살펴봐야 되겠는데요. 네. 지난 한 주 같은 경우에는 좀 특징이 있었습니다. 자, 뭐 배당 관련의 주목도 되겠고요. 그리고 윈도우 드레싱 성격이 있었기 때문에 약간의 좀 변화가 있었다라는 부분이 있겠고요. 12월 넷째 주에 보게 되면 기관이 4,900억 그래서 윈도우 드레싱이 상당히 좀 두드러지게 나타났죠. 기관은 2,600억 정도입니다. 자, 외국인 같은 경우에는 IT와 자동차를 좀 매수를 했고요. 자동차 중에서 현대차는 매도 그리고 지수를 좀 매도한 부분이 있고요.
있고요. 기관은 역시 지수와 삼성전자를 집중적으로 매수, 자동차주를 매도한 그런 측면이 있습니다. 자, 그리고 1월 달을 보셔야 되는데 1월 2일 같은 경우에는 재정 절벽에 대한 해소의 이슈로 올랐다. 그래서 조금 제어를 해보겠고요. 어제 같은 경우 좀 조정이 나왔던 어제 과연 어떤 변화가 있었고 그것이 1월 시장 이 이후의 흐름이 어떤 변화가 있는지에 대해서 한번 어떻게 보게 되면 하나의 사인이 될 수도 있다는 측면을 한번 살펴봤는데요. 어제 같은 경우를 보게 되면 외국인들은 뭐 KB금융, 한국전력, 삼성 SDI 등을 이제 매수를 했습니다. 그렇게 크지는 않았죠. 그리고 셀트리온, 윈스테크넷, 비아트론 같은 코스닥 종목들을 매수를 했고요. 기관과 외국인들이 조금 갈린 부분이 있습니다. 기관은 OCI를 많이 매수했는데요. 반대로 외국인들은 OCI하고 하나케미칼을 매도해서 태양광 쪽에서는 기관과 외국인들이 조금 엇갈린 측면을 볼 수가 있겠고요. 기관은 계속해서 철강주인 포스코를 지속해서 매수를 하고 있고요. 금융주 역시 마찬가지죠. 삼성증권과 하나금융주지 그래서 철강, 은행 증권들을 연속해서 매수를 했던 부분을 볼 수가 있고요. 네페스, 테라세미코, 컴투스 이런 종목들도 좀 매수를 했습니다. 자, 외국인과 기관의 매도 종목을 보시게 되면 게임 종목군들이 조금 자주 보이게 됩니다. 외국인들은 컴투스 매도, 기관은 게임비를 매도한 그런 측면들이 있습니다. 자, 이 여러 측면으로 보게 되면 어제 같은 경우에는 이제 외국인들은 삼성전자를 좀 주춤하고 있는 반면에 기관이 삼성전자를 많이 좀 매도를 해서 어제 조정폭이 조금 컸었습니다. 자, 이제부터 주목해 보실 분들이 외국인들과 기관이 동반해서 매매한 부분을 좀 주목해 보셔야 되겠는데요. 자, 외국인들은 LG화학, 화학주들을 매수하는데 그중에 LG화학을 지속적으로 좀 매수했는데 어제는 기관까지 동참해서 매수했다는 부분, 그리고 SK하이닉스와 LG전자, 이 IT 대표주들은 지속해서 매수를 하고 있는 부분이 있고요. 거기에 대림산업도 좀 보이고요. 동반 매수 종목 중에 특징 종목이 있었죠. OLED TV와 더불어서 덕산 하이메탈이 많이 매수가 들어왔고요. 다음 같은 경우에는 이틀 연속해서 기관 외국인들이 동반 매수했던 부분이 좀 보입니다. 그리고 LED주 중에 대표주죠. 서울반도체도 이제 눈에 들어오기 시작을 한다는 부분에 좀 관심을 두게 되겠습니다. 자, 동반 매도 종목의 특징이 있습니다. 어제 자동차주가 상당히 많이 하락을 했던 것이 역시 기관과 외국인들이 지속적으로 매도하고 있다는 부분이 좀 눈여겨보셔야 되겠고요. 특징적인 것이 여기 나오고 있죠. 코덱스 레버리지를 기관과 외국인이 동반해서 매도했다. 계속해서 매수했던 부분을 매도했다는 것이 바로 하루짜리냐 아니면 연속해서 나오는 부분을 좀 눈여겨보실 필요가 있습니다. 그리고 파라다이스 같은 경우에는 첫날은 매수했다가 어제는 동반해서 매도했던 이런 좀 특징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조금 결론적으로 특징을 모아보게 된다면 예. IT 이등주들을 매수를 하고요. 태양광 매도, 게임주 매도 이런 쪽으로 좀 짐작할 수 있겠습니다. 네. 자, 기관과 외국인들의 움직임을 봤습니다. 그거 자체를 보는 걸로 분석해서 끝나면 별 의미가 없고요. 그래서 우리는 이제 어떻게 해야 될 거냐, 어떻게 종목 전략을 가져가야 될 것이냐, 이게 이제 궁금한데요. 또 뭐 뱅가드 펀드라든지 외국인들의 사실 좀 매도 요인도 지금 또 있다고들 좀 우려를 하고 있고요. 그리고 사실 또 자동차주가 또 급락을 했고 대응 전략을 어떻게 가져갈까요? 예, 뱅가드도 문제가 되지만은요, 저는 진짜 문제되는 게 바로 프로그램 매수 잔량이라고 좀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청산될 수 있다고요? 예, 베이시스가 2.28로 굉장히 콘텐코가 높다. 어느 순간에 선물을 내리 꽂으면 상당히 매물화될 수 있다는 부분이 더 신경이 쓰인다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말씀드리는 것이 바로 기관과 외국인들을 특히나 기관의 코덱스 레버리지의 청산에 대한 부분을 좀 눈여겨보시라라는 말씀을 드렸고요. 어제 하루가 시작이냐 아니면 하루짜리냐를 계속해서 좀 살펴볼 필요가 있겠습니다. 거기에 다음 주 초에, 다음 주에는 이벤트가 두 가지 정도 있죠. 삼성전자의 잠정 실적. 물론, 당년 4분기에 애플과의 소송에 대한 비용이 발생을 하지 않았기 때문에 최대 실적이 기대가 되고 있습니다. 거기에 옵션 만기일까지 좀 있습니다. 또 옵션 만기일에 앞두고 기관과 외국인들이 양매수 포지션을 취했다라는 부분이 좀 눈여겨보실 필요가 있습니다. 그것은 어떻게 보게 된다면 변동성이 확대가 될 가능성이 있다. 위아래 양쪽 다 준비를 해놨다는 부분을 좀 기억을 하셔야 될 것 같고요. 거기에 이제 건설, 금융, 철강 같은 이런 종목군들, 뭐 IT 대표주는 SK 하이닉스 정도가 좀 눈에 띄고요. 건설과 증권주들은 상방향으로 간다면 견인차 역할을 해줄 수 있다. 그리고 자동차 관련주들도 뭐 하루 정도 더 빠지면 기술적 반등이 나올 수 있는 그런 구간에 있다. 결과적으로 보면 1분기에 고점이 1월 달에 잠깐 나왔다가 한번 조정기에 들어갈 수 있는 거에 대한 준비 과정을 조금 염두에 두시면서 매매 전략을 짜셔야 될 것 같습니다. 네. 하진태 메이저 공략주 하나대투증권 도곡역지점 하진태 부장님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